네,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 제1위원장이 노쇠한 간부들을 물갈이하고 있습니다. 청년 강국을 외치면서 김정은 세대 만들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북한의 수건 사업이죠. 핵과 로켓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에도 젊은 피들을 수혈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세대 교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의 김열수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 좀 드릴 질문이 북한의 젊은 세대들, 네.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여쭤볼 텐데요. 네. 부쩍 김정은 위원장이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사상 교육도 강조하고 있고 청년 강국이라는 거를 기치로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김정은 위원장은 거의 비슷한 또래잖아요. 이게 어떻습니까, 요즘 분위기가? 김정은이는 자기 아버지하고는 좀 다른 리더십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민들하고 늘 일정한 거리 간격을 두었고요. 네. 그 주민들이 그게 군인이든 주민이든 뭐 어린애든 노인이든 네. 그 김정일이 옆에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을 굉장히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완전히 지금 달라요. 자기 이제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형태인데요. 김일성이가 과거에 자기의 그 주민들 또는 뭐 군인들 누구든지 간에 아주 가까이 가서 이렇게 같이 손잡고 뭐 막걸리도 한잔하고 이랬거든요.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자기 할아버지가 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상 젊은 지도자잖아요. 네. 젊은 지도자인데 이 사람 나이가 이제 1984년생이니까 지금 보면 우리로 보면은 이제 31살이고 공식적으로는 자기네들이 뭐 82년생이라고 얘기해주면 그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뭐 84년생인데 앞으로 자기가 이제 권력에 앉아 있으면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40년, 50년을 지속해 나갈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자기한테 충성할 사람이 가장 전체 세대 중에서 볼 때 자기랑 비슷하거나 어린 사람들,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학생들 네.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장에 과거에 그러니까 김정일이 있을 때는 잘 안 나갔는데 김정은이가 들어서고 나서는 이런 행사장 있는 곳마다 찾아가서 이들에 대해서 사상 교육을 하고 이들과 같이 이제 북한을 이끌어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청년 강국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리더십을 표방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자기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조금씩 배치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다라고 봐야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이제 70주년이잖아요. 10월 10일인데 그때를 앞두고 이제 전체 군인 또 주민들에게 100%에 해당한 특별 경력금을 지급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도 이제 이 뉴스를 듣고서요. 예.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네. 우선 처음 있는 일이긴 해요. 처음 있는 일이고. 선대에도 이런 일이 없었나요? 없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그 전에는 사업소 단위별로 뭘 잘하면 네. 소위 말해서 사업소 단위별로 이렇게 뭘 더 주는 포상의 개념이었는데. 그렇죠. 포상의 개념으로 줬는데 이제 지금처럼 당 창건 70년이라고 그래서 전 주민들, 전 군인들 100%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 얘기하면 학생들과 어린아이들 빼고는 100% 주는 거예요. 하여간 봉급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처음으로 이제 다 준다고 해서 깜짝 놀란 거고요. 두 번째 놀란 것은 야, 이 정도로 돈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게요. 예. 놀랐고요. 세 번째는 우리 대통령 따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좀 놀랐는데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사실상 올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건국이에 처음으로 우리 병사들 1박 2일씩 휴가 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추석 기간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맞습니다. 1박 2일씩 예. 아마 휴가를 가게 될 텐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병사들한테는 10월 1일도 이제 곧 있으면 추석 뭐 며칠 있으면 10월 1일이잖아요. 10월 1일이 국군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선물도 이제 주고 그러는 건데요. 이런 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지금 김정은이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세 가지 차원에서 조금 의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야, 이게 100% 보너스를 줬으니까 쉽게 우리말로 네. 하면 이게 뭐 엄청난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북한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3,000원에서 4,000원이고요. 북한의 쌀 한 킬로, 북한은 이제 한 킬로라고 그래요. 1킬로를 안 그러고 1킬로그램에 쌀이 한 6,000원에서 6,500원 정도 하거든요. 네. 지역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봉급에 해당되는 100%를 주더라도
그걸 2개를 모아야 쌀 1kg 정도 살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돈이니까요. 북한 사회라고 하는 것이 본 것 가지고 일단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장마당을 통해서 또는 부정부패의 그 고리를 통해서 지금 북한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은 굉장히 거창해서 100%라는 게 굉장한 것 같지만 그 100%라고 하는 것을 평균 임금과 비교하고 또 쌀 1kg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한테는 어찌됐든 네. 물건으로 오는 선물이 아니고 돈으로 오는 선물이니까 그러게요. 그래도 뭐 선물을 받았다라는 생각은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쨌든 이 2달치 월급을 모아야지 쌀 한 가마니를 살 수 있는 아니요, 쌀 1kg. 쌀 1kg을 살 수 네, 있는 네. 그런 건데 이제 1인 근로자 월급이 3,000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3,000~4,000원. 100%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거의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군인들과 주민들에게 네. 모두 이제 특별히 이제 격려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밝힌 내용인데 그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북한 경제가 그렇게 좋지가 않고 경제 성장률도 1%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정이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례적으로 이렇게 통큰 특별 격려금을 준다는 데는 뭔가를 좀 의식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당연하죠. 당 창건 70주년이 가장 큰 거니까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주민들한테 또는 군인들한테 사실상 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군인들도 엄청나게 동원이 됐잖아요. 이제 며칠만 있으면은 10월 10일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고마움의 표시로 이제 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국에서는 군인들만 이제 이렇게 1박 2일 휴가 주고 또 선물 줬지만 네. 북한은 이제 이게 전 주민들한테 다 준다 그런 이제 통 큰 걸 보여주려고 그랬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젊은 세대들 그 세대 교체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또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김정은하고 이제 현재 시찰할 때 동행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좀 보면은 당 부부장급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현재 시찰에 젊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예전에 보면은 왜 원로들이 이렇게 옆에서 막 받아적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모습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것도 세대 교체 일환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세대 교체는 당 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군, 네. 당, 그리고 관료, 그리고 뭐 최고 인민회의 뭐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일어난다라고 그렇군요. 봐야 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관료 쪽에서는 내각 부총리, 네. 내각 부총리가 4명인데요. 여기에 이제 다 60대가 뭐 70대가 하는데 여기 50대 내각 부총리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뭐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이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총참모장 같으면은 김정은 3년 동안에 4명이 바뀌었잖아요. 인민무력부장 같으면은 6명이 바뀐 거거든요. 3년 반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대 교체 일환으로 이렇게 쭉 갔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인민회의도 보면 40대에서 그러니까 50대, 40, 50대가 전체적으로 한 67%를 차지하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예, 나이 연령들이 좀 낮아지고 젊어졌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당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당의 경우는 주로 당이 이제 정치국이 있고 비서국이 있고요. 당 중앙의 산하의 전문 부서가 있는데 김정은이가 어디를 가면 주로 따라다니는 핵심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 전문 부서에 자기 해당되는 분야를 가면 그 전문 부서의 부장들이 따라가요. 네. 물론 이제 당 비서도 따라가긴 하지만 주로 당 전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여기에 따라가는 핵심 요원들이 부장들이 아니고 부부장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장들의 나이는 40대, 50대 초반 이 정도의 나이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일부러 원로들은 빼버리고 이 부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노동당을 꾸려나가고 북한을 통치해 나가겠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원로들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이들이 북한을 꾸려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계속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생각의 통일, 사상의 통일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 부부장급들을 현재 시절에 많이 투입을 하고 또 실무적인 것에 대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요 보직들에 대한 평균 연령이 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그렇죠.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당 비서직은 뭐 아직도 그 원로들, 그러니까 네. 연륜 있는 인사들이 지금 포진을 해 있는 상황인데. 네.
순차적으로 이걸 바꾸려는 생각인가요? 아니면 김정은의 용인술이 당 비서직들은 조금 원로들을 남겨놓고 실무적인 곳에는 조금 세대 교체를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굉장히 어떻게 좋은 보세요? 질문을 하셨는데요. 당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한 네. 3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누면 당의 정치국이 있고요. 당의 비서국이 있고요. 당 중앙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전문부서가 있거든요. 당 정치국은 상무위원도 있고 뭐 정식위원도 있고 후보위원도 있고 이래서 이들이 소위 말해서 노동당의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이 여기 당 정치국이고요. 네. 당 비서국은 정치국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집행하는 데 초점이 가 있는 거고요. 이 당 비서국에 이 집행을 하지만 당 전문 부서라고 하는 것은 19개가 있거든요. 당 조직 지도부부터 시작해가지고 19개에 있는데 예를 들면 간부부, 경공업부, 당 역사부, 문서정리부, 통일전선부, 선전선동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9개 전문 부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비서국에 있는 사람은 총 10명입니다. 10명. 그들의 평균 나이는 70이 넘고요. 채용해만 60대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70대입니다. 그래서 당 비서국의 비서들은 전부 다 나이가 많아요. 이들은 사실상 이들로부터는 이들이 김정일을 쭉 모셔왔기 그렇죠. 때문에 아버지 때부터 있던. 아버지로부터 네. 수많은 이제 경험담을 갖고 있잖아요. 경험 요소를. 네. 이들의 경험 요소를 살린다 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아주 극소수의 인원들만 이제 이렇게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여기 있는 19개의 전문 부서 있잖아요. 전문 부서들 중에서 아직까지 누가 부장이고 부부장이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부서들도 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지도부, 경공업부 이런 것들은 이 노동당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 전문 부서거든요. 이들에 대한 부부장들이 지금 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로 이 김정은이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의 핵심 부부장 중에 2사람이 바로 당 조직 지도부의 제1부부장하고 그다음에 경공업부 부부장 이 사람들을 지금 계속해서 동행해서 데리고 다니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세대 교체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그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또 주목받는 것들이 바로 이제 그 2030 세대, 그러니까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20대와 30대의 고난의 행군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때 유년기를 보내고 쭉 청년기에는 또 화폐 개혁을 겪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전 세대하고 비교해서 어떤 가치관이나 보고 들은 게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세대인데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또 다른 어떤 존재감을 좀 드러내면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990년대 이제 고난의 행군, 소위 말하는 이제 북한에서 큰 물이 들고 또 경제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고난의 행군이 한 5년 동안 지속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한 200~300 명이 그렇죠. 200, 3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가만히 계산을 해보면 1995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 2015년이잖아요. 그러면 20살이에요. 이 20살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북한 인민군의 핵심 세력으로 들어가 있어요. 병사들로 가 있고 그때 당시에 10살 정도 되는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35살이에요. 그죠? 지금 35살이면은 사실상 장마당 세대라고 하면 태어난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실제로 보면은 30대, 40대 고해가 오히려 장마당 세대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태어나서 사실상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배급으로 사는 거잖아요. 배급으로 뭐 봉급은 사실상 필요 없고 쌀 무슨 뭐 주택 모든 것을 배급으로 사는데 사실상 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아무런 배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배급을 받지 못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2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굶어 죽거나 어떤 것을 내어 팔든지 간에 집에 있던 하다 못해 뭐 작대기를 내어 팔더라도 그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국가로부터는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장마당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이어온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국가가 그러한 그 음혹한 시대에 얼마나 자기네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통해서 사람을 죽여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 돈이 얼마나 중요하는가를 안과 동시에
국가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아는 사람들이 장마당 세대라고 봐야 네. 되겠죠.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군수공업 분야라고 하면은 흔히 핵실험하고 또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장거리 로켓 개발 이 분야인데요. 여기를 책임지는 노동당의 핵심 간부들도 최근에 젊은 사람들로 많이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 주력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예, 이제 핵심적인 게 누가 이제 빠지고 누가 새로 들어갔느냐 하는 건데요. 네. 이제 박도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서국 10명 중에 이제 한 명, 네. 당 비서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로죠. 그렇죠, 예. 원로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군수 분야에 대한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은 주규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개의 전문 부서에 예. 소위 말해서 19개 전문 부서에 이 사람이 기계공업부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역시 군수 담당을 하는데요. 네. 이 사람이 19개 전문 부서의 부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두 사람을 빼낸 거예요. 빼내고 여기에 누가 들어갔냐면은 김춘섭이라고 하는 사람, 5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사람이 사실상 이들을 대신해가지고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당 기계공업부에서는 홍영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계공업부 부부장으로 들어갔거든요. 이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사실상 핵무기와 미사일 문제 전체를 다루고 있는 것이 한 사람은 당 비서 쪽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기계공업부의 당 소위 말하는 전문 부서의 부장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을 빼내고 젊은 사람들로 넣어서 앞으로도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더 기술적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 생각이 있는 것이죠. 네, 세대 교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김영철 네. 정찰국장.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있었던 DMZ 지뢰 도발에도 배우로 지목이 된 사람이고 뭐 천안함이나 연평도 도발에도 관련이 좀 있을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인데요. 우선 그 왜 안 보이는 걸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이제 8월 22일 날 사실상 이 외신 네. 기자들 다 모아놓고 연설을 했거든요. 그때 마지막으로 보이고? 그렇죠. 예. 브리핑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목함 지뢰하고 뭐 포격 도발은 자기네들하고 관계 없다라고 예. 이제 오리발을 예. 사실상 낸 거죠. 그리고 난 뒤 지금 한 달 정도 안 보이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는 있을 텐데요. 아마 이제 이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납작 엎드려 있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어떤 책임 문제 때문에 좀 코너에 몰려 있거나 막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뢰 도발에 책임을 지고 좌천된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요 저희가 가정을 하고 좌천 직면에 처해 있다면은 김영철로서는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까요? 그 김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상 2000년대 초반 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있을 때 하고 노무현 정부 있을 때 사실상 남북한 이 회담을 할 때 북측 대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번, 두 번 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사실상 2009년도에 정찰 총국장으로 발탁이 됐거든요. 네. 정찰 총국장으로 발탁됐는데 이 사람은 정치국 위원도 아니고 비서도 아니고 비서국의 비서도 아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전문 부서의 그 네. 부장도 아니고 이 사람은 오로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수없이 자기가 그 많은 일들을 저질러 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막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 좀 딴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김정은이가 등장하고 난 뒤 한 70명 정도가 처형당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고모부를 처형하는 것도 직접 눈으로 그렇죠. 봤고 예. 현영철이라고 하는 인민무력부장을 처벌하는 것도 자기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김영철이는 그냥 당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 근데 같아요. 조심스럽지만 딴 생각이라는 게 어떤 또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뭐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이제 구테타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내부적인. 하나는 소니 픽처스에서 영화 나온 더 인터뷰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에 대한 암살 뭐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일 자기가 이제 끝까지 여기에 뭐라고 할까요? 이 상황이 안 좋으면은 뭐 구테타나 이 김정은의 암살 이 문제에 깊숙이 연루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 현재의 이 뭐라고 할까요? 그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거나 또는 암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꼽으라고 그러면 제가 유일하게 김영철이를 꼽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럴 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현재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시나리오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지만요. 한국으로 봐서는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봐서는 반드시 그 나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람이 정찰총국장을 하고 난 뒤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일으킨 도발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맞습니다. 도발들이에요. 천안함과 연평도뿐만 아니고 디도스 공격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뭐 원자력 수력 발전소의 해킹까지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목함 지뢰 도발까지 그다음에 황장엽 선생 암살 기도까지 심지어는 개성공단 폐쇄 기업까지 한 장본인이 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상당히 남북한 관계에 긴장을 많이 조성했다라고 봐야죠. 네.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좀 공공한 처지에 당하게 되면 쿠데타나 암살 네. 같은 것을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의 체제의 세대 교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의 김여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